제갈량보다 더 뛰어난 그 책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와. 딱 보면 크로노스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저쪽에서 올 그러니까 거야. 왼쪽으로 오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피합시다 해가지고 그렇죠. 뒤로 치고 이제 네.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가를 자기의 편으로 얻어서 전쟁은 결국 제우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와, 10년 전쟁 끝에. 와, 그러면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고마웠겠네요? 오른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고 자 반면에 자기에게 덤벼들어선 적들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아페토스를 비롯해서 크로노스 등 12명의 티탄족은 전부 쫓아서 그 지하 세계에 가둬버려요. 야. 타르타로스에. 메노이티오스는 제우스랑 싸우는 도중에 번개를 맞고요. 그래서 번개를 맞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타르타로스로 갇히게 되고, 아틀라스는 그림을 한번 보면 아주 저게 아틀라스구나 하고 딱 알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아 이거 알아요. 얘가 세 바로 개를 다 들어올려야 되는. 네, 아틀라스인데 저 위에 있는 동그란 게 하늘을 이제 천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땅을 지구라고 한다면 땅을 이제 하늘을 둥글게 표현한 거죠. 와, 얼마나 무거울까. 야, 거북목이 다 되셨네. 저 때부터 벌 받는 걸 뭘 들게 하는 거였네. 그러니까 저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탕 붙어버려요. 어. 하늘 땅이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태리 씨, 그 아틀라스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또 있다면서요? 네, 있죠. Atlantic Ocean이라고 야. 한국말로 하면 대서양? 대서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아틀라스가 그 맨 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바로 Atlantic Ocean 있는 신기하네요, 진짜.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에피메테우스에게는 뭔가 상이 주어져야겠죠? 사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뒤에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권력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에 오면은 올림포스 12신 체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좀 나누는 형태가 나오죠. 제우스는 이제 왕이고 옆에 있던 그 다른 신은 일종의 참모처럼 보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프로메테우스잖아요. 얘네들한테는 무슨 권력을 줬을까요? 뭘 줬을까?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저 남자분이 프로메테우스죠? 네, 프로메테우스고 여자분이 에피메테우스고. 아테나 여신입니다. 오. 아테나 여신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죠. 지금 보면 그 이전까지는 신들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들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적절히 채워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 와중에 인간도 만들죠. 아 그걸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신들이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후대에 오면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전부 남자였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너희들은 지금 신들이 만든 이 생명체에게 적절한 능력과 어떤 수단을 집어넣어줘라. 그래서 이제 에피메테우스와 프로메테우스가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에피메테우스가 퍽 나서면서 형, 내가 이렇게 일단 막 집어넣을 테니까 나중에 와서 검사 좀 해줘. 에피메테우스가 막 만드는 거죠. 그 새들한테는 날개를 주면서 날아다닐 수 있게 하고, 뭐 맹수들한테는 발톱과 이빨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거북이한테는 딱딱한 등껍질을 주고 적절히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네, 줄 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에피메테우스는 진짜 이름처럼 생각 없이 일을 했네요. 네, 그러고 열정이 보니까 넘치고. 일단 프로메테우스가 큰일 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지금 실패한 셈이니까 나중에 제우스가 얘는 왜 이렇게 약해? 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 땅에는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신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줘야겠다.
헤파이스토스의 불을 훔쳐왔대요. 그리고 아테나 여신한테 가갖고 지혜를 이렇게 몰래 가져왔대요. 와.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아 나는 여자를 만들어 준 줄 알았죠. 불같은 사랑을 하라. 아니 처음에 남자만 만들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과 그 지혜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불은 신들의 것이라서 제우스는 특별히 인간에게 불을 주려고 하는 그 프로메테우스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 왜 그랬을까? 프로메테우스를 딱 보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두려운 위협이 존재인 될 거예요. 수 가장 나를 있으니까. 많이 하는구나. 게다가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촌이라는 거. 우리도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도 못 믿겠고, 두 번째는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그러니까 만약 얘가 권력에 욕심을 부린다면 나를 충분히 제압하고 나를 밀어내겠구나. 맞아.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겠다. 그죠. 이런 토사구팽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벌을 주거나 뭔가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위기를 자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위해 제우스를 속이려고 했던 거죠. 인간들이 황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우스나 그 신들에게 바치는 재물 중에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프로메테우스는 한쪽에는 정말 맛있는 고기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콧살. 위에다가 아주 볼품없게 보이도록 소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발라놓은 뼈,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뼈에다가 마블링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지방 덩어리들. 네. 그래서 딱 보면 보기에는 이게 맛있어 보이게. 위장수를 썼구나. 네. 제우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건 신들의 몫이 되고 남은 건 인간의 몫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안을 한 거죠. 제우스 딱 보고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더 맛있어 보이는 걸 했겠죠? 그죠. 그렇죠. 마블링. 당연히 나 이거 하고 이걸 그 선택을 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아니 근데 제우스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속아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제우스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뭐 알고 있었지 않았어요? 알고 제가 봤을 땐 있었을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어디 한번 지켜보자 해서 명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대충 얘기들이 잘 맞았는데 이걸 조합하면 이래요. 제우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는 분명히 알고서 선택한 건데 자기가 굉장히 화난 것처럼 나를 속이다 이러면서 다시 회수해요. 이거 못 써 니네들 절대 못 써.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 좋은 고기를 얻었지만 이걸 따뜻하게 익혀 먹지도 못하고 추위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인간들에게 오히려 고통이 됐고 제우스는 그 인간들이 더 힘들게 일해야만 더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제우스가 이제 벌을 준다고 인간한테 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창조한 아버지인 프로메테우스가 음.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네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고 있는 건 제우스? 제우스. 그림을 그릴 때 독수리가 제우스의 상징이어서 제우스고요. 요건 누굴까요? 프로메테우스. 네, 프로메테우스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불을 훔치고 있습니다. 네, 불을 훔치고 있는데 근데 뭐 들고 있어요 제우스가 왼쪽? 번개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좀 더 상징적으로 제우스에게 얼마나 프로메테우스가 크게 도발했는가를 좀 더 상상력을 보태서 그린 것 같아요. 아 번개를 훔친 네, 건가요? 제우스의 번개에 이렇게 살짝 불을 붙여서 가져오는 걸로. 그렇죠? 아. 네.
와 대담하다. 간 크다. 예, 그리고 요 다음 장면으로 한번 그림을 또 볼까요? 이렇게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네, 눈빛이 어떤가요? 다시는 안 올 거야. 다시는 안 풀리는 눈동자. 잡히면 죽는다라는. 잡히면 죽는다.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손에 든 것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 회양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불을 붙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걸 훔쳐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저걸 인간에- 가지고 인간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인간에. 너 불 뺏겼지? 그러면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 아까 그 소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속였을 때 제우스가 몰랐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불을 훔치는 건 어땠을까요? 제우스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독수리가 목이 빠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독수리가 그림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만화에서 독수리도 말하거든요. 아, 네. 독수리가 진짜 거의 뭐 기린처럼 목이 빠져서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림에서. 정확해요. 정말 이렇게 자고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칼이라도 꼽으면은 죽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실눈을 뜨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살짝 뜨면서 네. 분명히 제우스는 이 불을 훔쳐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둔 거죠. 그랬구나. 이러면 이제 분명하게 건수를 잡는 거죠. 프로메테우스, 너는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극노하는 척합니다. 대노하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어떤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한번 그 작품에 남아 있는 걸 정혁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뮤지컬 톤이라 해서 야 페토스의 아들이여, 어느 누구보다 꽤 많은 자여, 그대는 나를 속여 불을 훔치고는 좋아하고 있구려. 허나 그것은 그대 자신에게도 후세 인간들에게도 큰 화근이 되리라. 나는 불의 대가로 그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라고 했네.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성우를 예전에 꿈꿨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제우스 같았어요. 오 진짜 목소리 깜짝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네. 정말 그 대단한 분노와 저주가 담겨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저주는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집니다. 어떡해요? 그 제우스가 데리고 있던 수행원 중에 비아와 크라토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비아는 폭력이란 뜻이고 크라토스는 힘이란 뜻이에요. 힘과 폭력을 보내는 거죠. 이 힘과 폭력의 신이 프로메테우스를 힘으로 제압하죠. 그리고 끌고 가는데 그게 어딘지 지도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조지아에 있는 카즈백산. 카즈백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스키 타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요? 네, 그 당시에는 코카서스 산맥 있는 카즈백산이 제일 높은 걸로 사람들이 상상했었는데 지금 재보니까 7번째로 높은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인들의 상상 속에는 이쪽을 동쪽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가장 끄트머리로 추방을 보낸 거죠. 야. 끄트머리에 높은 산. 네, 그 장면을 또 후대 화가들이 그린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어떻게? 지금 누군지는 아시겠죠? 잡혀 있는 건 밑에 혹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저 이 끝에 친구는 계신 분은 헤르메스? 전령의 신. 전령의 신 헤르메스, 그리고 이쪽은 헤파이스토스 맞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지금 묶고 있는 중입니다.